인천박물관 도장 깨기.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는 인천예일고등학교의 동아리인 두빛날의 16명의 학생들이 인천에 있는 박물관과 과학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학생의 시선으로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안내책과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가상의 인물인 예일이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았죠. 단순 동아리 부원들이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러합니다. 동아리 지원서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빛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책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적어줬습니다. 물론 당시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칸을 채우기 위해 지나가듯 적은 말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게 책을 만들게 된 시초입니다. 책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한 학생이 생각했죠. 책 만드는 걸 어디서 해볼까? 도서 보니까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만드는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완성하게 된다면 분명 소중한 추억이 될 거야. 그렇게 진행되어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입니다. 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말했으니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 이 제목의 유래 또한 빼먹을 수 없겠죠? 제목을 정하게 된 것 역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정했습니다. 보통 눈에 확 들어오고 독특한 제목을 정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며 고민을 하는 게 대반수이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이게 10대들의 창의성이라는 걸까요? 많은 의견이 나왔고 독특한 의견 또한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 중 거수를 통해 선정된 게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 우리가 해봤다 였지만 제목이 너무 길다는 의견에 인천박물관 도장 깨기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뒤를 넘겨보신다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흔한 안내책과는 다르니까요. 분명 매력적인 박물관과 과학관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멋진 박물관의 세계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예일이가 되어봅시다. 한국근대문학관 방문 일자 2019년 7월 12일 홈페이지 lit.ifac.or.kr 주소 인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교통편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도보로 5에서 10분. 이외의 다양한 교통편들은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줘. 안녕 예일아. 지금부터 너에게 이 한국근대문학관을 소개할 거야. 언젠가 있을 문학 관련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니면 나처럼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은 친구에게 좋은 동기가 되길 바라며 내가 이곳에 꼭 와봐야 하는 이유들을 말해줄게. 이 문학관의 매력은 3가지로 말할 수 있어. 최초, 감성, 그리고 새로움. 놀러가는 기분으로 박물관 가본 적 있니? 차이나타운 가본 적 있어? 물론 안 가봤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체험학습으로든 나들이로든 흔하게 가는 곳이니까 한번 물어봤어. 차이나타운은 인천역을 나오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박물관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 가는 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해. 여느 박물관들과는 다르게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올라가는 언덕이 나름 경사져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거나 평소 운동과 친하지 않으면 곧장 올라가지 말고 평지로 돌아가는 걸 추천할게. 도착하기도 전에 짐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차이나타운을 아직 가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 가보는 걸 권유하고 싶어. 최초의 자랑스러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곳은 새 건물이 아니고 100년이나 된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대. 정말 놀랍지 않아? 인천문학재단이 인천광역시와 함께 만든 이 최초의 공공종합 문학관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문학가들을 거르지 않고 1894년에서 1948년까지의 다양한 문학작품과 작가들을 다뤘대. 우리 인천에 이런 자랑스러운 곳이 있다니 빨리 와보지 않은 게 부끄럽기도 하고.
인천의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 너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방문해보는 게 어때? 감성 넘치는 문학인이 되어보자. 건물벽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짧고 예쁜 시가 쓰여 있어서 인상 깊더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보니 유리벽에 쓰여 있는 시는 아마 1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 2016년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해야 소사라, 해라는 시를 쓴 박두진 시인의 향연이라는 시가 있었고, 2017년에는 별에는 밤, 서시처럼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유명한 시인 윤동지의 편지가 유리벽을 장식했어. 2018년에는 김현 시인의 두려움 없는 사랑이, 2019년 올해에는 찬란한 봄의 전경을 표현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가치를 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의 시가 문학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 같은 문학인들의 감상을 충족시키더라. 내년에는 또 어떤 시가 쓰여 있을지 기대되게 하는 점이 이 근대 문학관에 숨겨진 매력인 것 같아. 학교 과제로 사진을 제출해야 하거나 평소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문학관의 유리벽을 꼭 찍어가자. 설레는 마음으로 내딛는 첫걸음. 충만해진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전시에 집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조명과 쾌적한 환경에 반기고 있었어.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갔던 날은 여름도 아닌 봄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아무리 멋진 파브르 박물관에 가더라도 습하고 후덥지근하면 전시에 집중할 수 없을 거야. 그만큼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데 여기 근대 문학관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가방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데 만약 무거운 가방을 이끌고 왔다면 그곳에 잘 보관해 두고 가벼운 몸으로 전시를 관람하면 돼. 또 보관함 바로 옆에는 쪽지를 적어 붙일 수 있는 알록달록한 나무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모양의 포스트잇을 고르고 관람한 후기나 너가 좋아하는 또는 전시관에서 본 작품 중에 마음이 들었던 구절들을 적은 후에 나무에 또 하나의 잎이 되도록 붙여주면 의미가 있겠지? 재방문하고 싶어지는 새로움. 상설 전시실에 들어가기 바로 전 입구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슈가 되는 작품들을 전시해둔다고 해. 내가 갔을 때는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를 전시해두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뀐다고 하니 매번 갈 때마다 색다른 작은 전시를 볼 수 있을 거야. 또 방문한다 해도 다른 전시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니 너무 매력있지 않아? 네가 꼭 알아야 할 관람 팁! 상세하고 자세한 전시 내용을 듣고 체험하고 싶다면 사전에 인천 근대문학관을 검색한 뒤 문의하면 돼. 다만 20명 이상이 함께 와야만 따로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줘. 하지만 내가 전시를 돌아본 소감으로는 전문가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전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어.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아닌 한눈에 들어오는 친근한 형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부담 없이 신소설, 자유시, 모더니즘, 리얼리즘 등 근대 문학에 관한 전시를 볼 수 있어.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모든 전시는 무료인데 그 이 중 하나가 바로 기증이래. 여기 문학관은 사람들이 기증한 작품이 많아서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해.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은 1층과 2층에 있는 상설 전시실과 1층 상설 전시실 옆에 있는 기획 전시실로 나뉘어. 상설 전시실은 1년 내내 똑같은 내용이 전시되어 있고 기획 전시실은 분기별로 내용을 달리해서 전시를 해두는데 문학관에서 달마다 또는 해마다 주최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이 쓴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어. 행사 참여는 한국근대문학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글 쓰는 걸 즐겨하거나 좋아하는 학생들은 신청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되겠지? 나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따로 신청해서 뿌듯하게 전시실 한 곳에 내 작품을 전시해보고 싶어.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곳곳에 직접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설명을 볼 수 있는 탭이 비치되어 있어. 문학 작품과 관련된 노래를 탭을 통해 원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누르면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전시장 중간쯤에 있는데 다른 관람자들에게 방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노래를 감상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각각의 작가 그림으로 가져다 대면 그 작가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 장치도 있어. 또 바로 앞에 옛날 느낌의 카페에 있는 듯한 그림에 포토존도 있으니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 사진을 도전해보는 건 어때? 그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소설을 만화와 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영상실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 사람은 영상실에 앉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갔으면 좋을 거야. 찾아보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같은 그 당시 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돌아가면서 보여준다고 해. 영상실 옆에는 센스 있게 옛날 매표소처럼 벽을 꾸며뒀는데 소소하게 귀여운 문구가 웃음을 줬어. 너도 보면 나처럼 웃을걸?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찾아보는 인천. 인천의 근대문학. 1883년에 개항된 항구도시인 인천은 외래 근대문화와 만나는 첫 접점지대로 일제강점기의 인천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여가와 유흥 그리고 관광거리였다고 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자연스럽게 문학도 함께 발전했어. 이곳엔 인천이 배출한 근대 문인에 대한 설명과 문학 지도가 그려져 있어. 문학 지도는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 전쟁 직후 인천은 북한이나 중국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도시로 변했고 그 영향으로 현대 문학에 나타난 인천의 모습은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그리고 있어. 바닷가 소년, 폭우의 황혼,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과 투쟁을 그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대표적이야. 문학관을 나서기 전에 2층에 1층과 2층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맞출 수 있는 곳이 있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잊고 있던 근대 문학사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제수도 많지 않아서 가볍고 재밌게 풀 수 있어. 그 옆에는 근대 작가의 캐리커처 스탬프를 찍거나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하나씩 정성스레 찍으면 뿌듯할 거야. 내 친구처럼 다 잘 찍고는 마지막에 하나만 거꾸로 찍지 않게 조심해. 맞다!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햇빛도 잘 들어오고 따뜻해서 거기서 책을 읽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을 것 같아. 어쩌면 도서관보다 더 집중이 잘 될지 몰라. 여기서 계단 올라 전시장 밖으로 나오면 왼쪽에는 1층과 기획전시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기획전시실엔 앞에서 말했듯이 학생들이나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 눈에 확 들어오게 전시되어 있어서 좋았어. 문학관을 과제로 활용해보자. 하나, 방학과제 단골인 독서록 쓰기. 방학과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독서감상문. 평소 근대문학 작품을 읽어보고 싶고 관심이 많던 친구라면 이 문학관에 소개되어 있는 소설 중 마음에 드는 소설이나 시를 읽어본 뒤 자신의 느낌이나 후기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감상만 쓰는 독서감상문에 질렸다면 소설의 다음 부분을 상상해서 이어보거나 작품의 내용을 자신만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롭게 창작해보는 것도 색다른 방법이 될 것 같아. 숙제도 하고 필력도 키우고 일석이조 아냐? 둘, 체험. 실습 숙제. 문학관에서 다양한 문학을 체험해보자. 직접 몸으로 느끼고 두 눈으로 보고 문학과 관련된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한국근대문학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달마다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신청하면 돼. 작품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할 수 있는 체험도 있는데 그 작품들은 전시관에도 전시되니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아. 꼭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기. 셋, 차이나타운에서 기획문 쓰기. 만약 기획문을 써야 하는 사람도 있다면 문학관을 체험한 뒤 차이나타운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획문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 볼거리가 많아 기획문을 꽉꽉 채울 수 있을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근처에 월미도도 있으니 문학관에서 얻은 감성 그대로 바다를 보면 예술적 감각이 마구마구 생겨날지도 몰라. 놀이기구도 놓치지 말고 알차게 인천에서의 하루를. 떠나기 아쉽다면 주변을 둘러보자. 하나,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역에서 페루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차이나타운의 중심거리를 만날 수 있어.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은 화교 상인들과 최근 복원된 중국식 근대 건축물과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간판, 홍등을 볼 수 있고 차이나타운의 대표 음식인 자장면과 공갈빵, 월병, 중국 차도 맛볼 수 있어. 둘, 인천역. 인천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의 시발지로 1900년 5월 1일 준공되었어.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으나 1960년 9월 다시 세워졌어. 셋,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서공원으로, 광복 직후에는 만국공원으로도 불렸어. 이후 1957년 자유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인천 기상대가 매일 낮 12시 대포로 시각을 알렸기에 오포산이라고도 불렸대. 한국근대문학관은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즐기는 문학관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야. 이 문학관에서 당시의 중요한 문학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형태의 한국의 근대문학을 체험하러 가는 것을 추천할게. 생물자원관. 방문일자 7월 12일. 홈페이지 nibr.go.kr.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안녕 예일이들아.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진로를 희망한다면 더욱 관심이 생길 것 같은 장소야.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할 곳은 바로 국립생물자원관이거든. 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소동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은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가면 청라국제도시역 하차후 40, 40-2, 111-2번 버스 승차, 국립생물자원관 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분 이동하면 돼. 인천 지하철 이용 시 아시아드 경기장역, 공촌 사거리, 하차 후 111-2번 버스 승차, 4번 출구 맞은편 버스 정류장, 서부공단 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30분 이동해야 해.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걷는 길에 그늘이 없어서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조금 힘들었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물자원관을 소개해 줄게. 하나, 풍부한 지식의 장, 상설 전시관. 먼저 생물자원관의 제일 중요한 곳, 메인부터 소개해 볼게. 아마 과학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예일이들에겐 제일 유용한 전시실일 거야. 생물자원관의 중심 전시실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한반도의 생물종, 한반도의 생태계, 생물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다루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학교의 정규 과목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거의 다 여기에 담겨 있어. 그럼 각각의 전시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볼게. 제1전시실은 한반도의 생물종에 대해 다룬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담긴 내용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5개의 개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다들 개라는 단어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개라고 했었어. 혹시 잠깐 까먹었다면 지금 기억해두자. 그래서 제1전시실에선 원생 생물계, 진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전시실을 돌아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는데 우리 보통 전시실 혹은 박물관이라고 하면 빽빽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쓰여있는 판들이 벽에 가득 붙어있는 장면이 떠오르잖아. 특히 과학 쪽은 더 그렇지. 이게 대체 한국어는 맞는 건지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고 그러다 보니 박물관을 기피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 생물자원관은 글도 물론 있긴 했지만 전시실 대부분이 표본이나 모형, 그림으로 꽉 차 있었어. 지금 소개하는 제1전시실을 예로 들어보자면 각 개를 구성하고 있는 종들의 수많은 표본이 줄을 이루고 있고 세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림으로, 동물들은 모형으로 구성했지. 옆에 사진이 제1전시실의 일부를 찍은 거야. 어때? 정말 글이 별로 없지? 좀 볼맛이 나지 않아? 다음 전시실은 더 멋져. 같이 가볼까? 제2전시실은 한반도의 생태계에 대해서 다뤄. 여기도 크게 5개의 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시실의 특별한 점은 뭔 줄 아니?
바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들이 실제 환경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실내에 재현해 놓았다는 점이야. 여기서 제일 처음 소개하는 생태계가 산림 생태계거든. 그래서 제2 전시실은 전시실 앞부터 시원한 나무 향기를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전시실을 관람하다 보면 어느새 여기가 박물관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이나 유원지에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실 과장 조금 보탰어. 그치만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해. 이번엔 진짜야. 그럼 마지막 전시실로 가보자. 제3 전시실은 생물 자원의 가치와 활용에 대해 다뤄. 이 전시실은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생물 자원의 가치를 알려주고 신약, 신소재 등 생물 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과 생물 자원의 활용 사례가 있어. 이 전시관은 앞 전시관들처럼 생물의 생태계를 체험시켜주는 전시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생물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 생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 전시실의 내용을 관람하면 생물 자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앞으로도 잘 활용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거야. 여기가 상설 전시관 중 제일 분량이 적어. 아마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내용을 다루는 전시관이라 그런 것 같아. 미래의 자연 계열, 그 중에서도 생물 쪽 진로를 희망하는 예일이들이 앞으로 이 전시관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상설 전시관을 다 살펴봤어. 잠깐! 지금 집에 가려는 거야? 안 돼! 지금 집에 가면 생물자원관을 반도 즐기지 못하는 거라고. 메인 전시실만 보면 다 본 거지. 뭘 더 보냐고? 아냐. 아직 이곳은 널 기다리는 특별한 장소들이 많다고. 표정 풀고 따라와봐. 분명 관심이 생길걸? 2. 자원관, 어디까지 가봤니? 곶자왈 생태관, 특별 전시실. 자원관이니까 전시실만 있을 줄 알았지? 이곳 국립생물자원관은 기본적인 전시실과 기간 한정으로 진행하는 기획 전시실, 그리고 제주도만의 특이한 숲 형태인 곶자왈을 재현해 놓은 곶자왈 생태관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이 곶자왈 생태관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큰 원통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숲 형태를 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난대성 식물을 식재했다고 해. 난 원통형 모양으로 된 계단이 얼마나 높을까 하는 호기심에 올라가 봤는데 수많은 식물들 사이사이에 있는 연못과 물고기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식물에 담긴 역사와 배경 등을 들으면서 올라갔었는데 그중 기억에 남는 건 농나무와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였어. 나는 개인적으로 농나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나무였는데 이 농나무가 바로 그 유명한 거북선의 재료였다고 해. 식물은 그저 관상용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물에 담긴 역사 얘기를 들으니까 엄청 재미있고 신기했어. 예전이랑은 생활 모습이나 기술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식물은 달라진 거 없이 그저 살아간다는 점이 부러웠어.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식물은 무궁화였어. 다들 무궁화가 어떤 색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아마 지금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선 노란색 무궁화를 볼 수 있어. 노란색 무궁화라니 신기하지? 나도 노란색 무궁화가 있다는 건 이날 처음 알았어. 황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노란색 무궁화는 제주도에 자생하는 꽃으로 제주도만의 특이한 숲 형태를 조성한 곶자왈 생태관에는 매우 어울리는 꽃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갔을 당시에는 많이 자란 상태가 아니어서 제대로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여러가지 무궁화 중에선 가장 아름다울 거야. 그저 식물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식물에 담긴 역사를 배울 수 있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물들을 보며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식물들에게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고 그냥 심심하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가기 싫다면 곶자왈 생태관을 통해 2층으로 가봐. 2층에 있는 전시실에 가려다 오히려 곶자왈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전시실 외에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기획전시실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 내가 갔을 땐 꽃이 꽃이다 와 돌고 돌아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획전시가 운영되고 있었어. 먼저 꽃이 꽃이다 전시실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꽃에 관한 전시를 해놓았는데 매우 시설이 잘 되어 있었어. 식물과 수분 매개자의 디오라마, 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하여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것부터 계절에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꽃의 미디어 아트, 식물의 생존 전략 애니메이션, 변색이 없이 볼 수 있는 식물 표본, 그리고 체험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놀란 건 전시실의 분위기였어.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바닥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꽃들에 정말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되어 걷지도 못하고 제자리에서 우와 라고 감탄만 하고 있었지 뭐야. 꽃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이 전시실에 들른 후에는 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 참 예일아, 넌 꽃의 화려한 색과 향, 꿀 등이 왜 있는지 알고 있어? 바로 꽃가루 바지를 해줄 동물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고 해. 식물은 동물처럼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 속에 치밀한 전략을 갖고 동물을 유혹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거지. 꽃이 꽃이다 라는 제목은 꽃의 이러한 점을 인용하여 재치있게 꽃이 꽃이다 라고 만든 것 같아. 아무래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꾸민 기획 전시실답게 상설 전시실보다는 외관 같은 것들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중간중간 벽에 걸려있는 네온 사인들은 사진을 저절로 찍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 나도 이곳을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카톡 배경사진이 이 전시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걸? 오랜만에 놀러왔는데 생물자원관에 오게 됐다. 그러면 기획 전시실로 가봐. 어디서 찍든 인생 사진을 분명 건질 수 있을 거야. 2번째 기획 전시실은 바로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었어. 이것도 그래서 제목을 돌고 돌아 나에게 라고 한 것 같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그런 의미 같았어. 처음 이곳을 봤을 때 웬 쓰레기 문제?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쓰레기 문제가 점점 이슈되고 있고 마음대로 버린 쓰레기들이 동식물들에게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생물자원관에서 다루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쓰레기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2갈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데 첫 번째 순환은 쓰레기가 지구를 오염시켜 동식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도 위협한다는 쓰레기의 악순환이야. 2번째 순환은 쓰레기가 재활용, 재활용, 재사용되어 돌아오는 자원의 선순환이야.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땅에 묻고 바다에 흘려보내고 태우는 것이 아닌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것이 2번째 순환이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코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쓰레기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면인데 이 코너는 실제 페트병을 가지고 쓰레기의 악순환과 선순환 둘 다 알아볼 수 있는 반응형 영상 코너야. 내가 지금 버린 페트병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볼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서 추천하는 코너야. 이 밖에도 그저 심각성만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도 소개해줘. 최근 SNS를 타고 활발하게 펼쳐지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부터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에 도전하는 장면, 쓰레기 문제를 고발하는 그림 등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있어. 또 생물자원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소개해줘. 신기하지? 뭐가 있냐 하면 비닐을 먹는 나방애벌레, 스티로폼 대용 버섯 균사체, 개 껍데기 성분 비닐 등이 있고 이건 재미있는 퀴즈로 만날 수 있어. 난 기획전시실 2에서 쓰레기 오염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과 메시지를 담고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 아,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오면 밖에 커다란 자판기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캔, 페트, 자동 선별 회수기야. 체험하기를 누르고 캔, 페트를 넣으면 기계가 작동하여 캔과 페트를 선별하여 모아줘. 화면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도 영상으로 소개해주니 잊지 말고 봐줘. 기획 전시관은 항상 똑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이 아닌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 전시관보다는 훨씬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잘 꾸며놓은 것 같아. 또 그때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이러한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점이지. 갈 때마다 전시하는 내용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도 있고 좋은 메시지들도 담고 있으니 앞으로 나는 갈 때마다 이번엔 어떤 주제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갈 것 같아. 상설 전시관도, 곧자왈 생태관도, 기획 전시실도 봤으니 이제 전시는 거의 다 본 것 같네. 우리 글도 슬슬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는 동안 혹시 더 관심이 생긴 부분이 있지 않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 만약 있다면 지금 소개할 챕터를 주의 깊게 읽어줘. 셋.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생물자원관에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로는 생물 다양성, 환경 정책, 생물 자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로는 생물 다양성 및 생물 자원의 주류화를 위한 인식 제고 교육, 생물 다양성 전문가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진로 체험 교육, 미래 생물 자원 분야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전시 연계 및 사회 배려 희망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교육으로 되어 있어.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면 컴퓨터나 모바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통합 예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관심사나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될 거야.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매월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다음 달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야. 또한 통합 예약에서 전시 관람 예약도 할 수 있어. 전시 관람 예약은 단체 10인 이상인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개인은 예약 없이도 관람 가능해. 그리고 예약 시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이 신청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 전시 해설 예약은 5인 이상의 단체의 경우 전시 해설자의 예약 해설을 신청할 수 있어. 또 온라인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전시 교육, 온라인 배움마당으로 가서 들을 수 있어. 온라인 배움마당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들을 게시해 놓은 안녕 우리 생물이라는 페이지와 우리가 봤던 나비의 날개 무늬와 모양으로 나비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나비 찾기 페이지도 있더라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흔적으로 찾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흔적으로 찾은 동물들, 추운 겨울 겨울잠을 자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는 변온동물의 지혜로운 겨울나기, 연체동물 중 소라와 조개를 알아보는 단단한 껍질 속 조개와 소라 등이 있고, 진로체험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선태식물, 관속식물, 담소어류, 조류, 진드기, 곤충 등의 분야에 맞는 생물학자를 실제로 만나서 체험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생물학자가 관련 분야의 생물에 대해 강의를 하는 식의 강연형 프로그램도 있어. 나눔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이 대부분 장애인, 특수학급, 다문화 가족 등 단체더라고. 우리 주변 식물을 관찰하고 선조들이 식물을 활용한 방법을 알아보는 다양한 식물 이야기, 우리나라 나비의 종류와 생김새를 알아보는 우리나라 나비찾기, 동물 표본을 만져보고 관찰하여 촉각, 생김새, 특징을 알아보는 표본으로 살펴보는 동물 프로그램이 있어. 국립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물 연구에 대해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것은 연구 분야, 생물 표본, 연구 과제, 연구자 현황, 생물 다양성 도서관, 유용 특허 정보, 생물 다양성 이북, 학술지,
업무 협약, MOU에 대해 알 수 있어. 연구 분야 갈래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볼 수 있어. 생물 표본 갈래에서는 표본 소장의 현황과 표본 기증 안내, 표본 대여 안내를 볼 수 있고 학술 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장이 허락한 사람은 방문 연구를 할 수 있어. 또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예약할 수 있고 현재 자원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획 전시 안내와 항상 전시되어 있는 상설 전시 안내와 관람 시간과 관람 요금, 관람 시 유의사항, 전시관 대피로를 알 수 있어. 알림, 소통에서는 자원관 소식, 멀티미디어 자료실, 홍보 간행물, 전자민원,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볼 수 있는데 자원관 소식에서는 자원관에서 있는 일을 공지해주는 공지사항과 공모전 발표나 생물을 조사한 보도자료가 올라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는 국립자원생물관의 활동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광고, 홍보 등의 동영상이 게시돼 홍보 간행물에는 국립자원생물관의 연보가 올라오거나 자원관 소식지가 올라와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어. 자원관 소개란에서는 자원관의 조직부서나 관장 소개, 찾아오는 길, 관내 사이트를 소개하는 곳이야.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담당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도 볼 수 있는데 맨 위를 보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홈페이지도 들어가 볼 수 있고 국내외의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도서관을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BSCH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역시 연계해 방문할 수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소개해주고 싶은 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얘기들이었어. 어때? 이 책을 보기 전보다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생겼으면 좋겠다. 생물과 생태계. 우리가 항상 접하면서 살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많이들 살아가잖아. 하지만 여기에 와보면 달라져 있을 거야. 그것들을 대하는 인식이. 솔직히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은 몰랐어. 생태계가 새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맨 앞에서도 말했듯이 해설이 엄청 유용한 것 같아. 갈 마음이 있다면 꼭 홈페이지에서 해설을 신청하고 가면 좋겠어. 이게 해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심하더라고. 해설이 없이 한 바퀴를 돌아보고 해설자분과 함께 한 바퀴를 더 돌아봤는데 진짜 차이를 확 느낄 수 있을 거야. 시험에 관한 팁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을 할 수 있어. 나중에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해설을 들을 수 있다면 되도록 듣는 것을 추천할게.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엄청 좋을 거야. 전시실 하나하나만 봐도 그래. 현미경이나 복제품들을 갖다 놓은 걸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뭔가 더 쉽고 더 깊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생물이랑 생태계에 대해 알려주는 상설 전시관 뿐만 아니라 기간제로 운영하는 기획 전시관도 있으니 더욱 즐거운 것 같아. 생물에 큰 관심이 없어도 기획 전시실에서는 생물과 관련이 없어도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코너들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수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운 것도 좀 있어. 다 한눈에 보기 쉽고 구분을 잘 지어놓은 것 같아. 생물이나 생태계 관련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다면 꼭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생물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우리도 매료될 정도니 이미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 오면 아마 흠뻑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 주위에 국립생물자원관에 오는 것을 주저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책을 읽게 해줘. 우리가 솔직하게 느끼고 쓴 이 책이 너희들의 선택에 확신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우리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어. 다음에 소개할 박물관도 주의 깊게 봐줘. 그럼 안녕.
녹청자 박물관 방문일자 7월 12일 홈페이지 nokcheongja.or.kr 주소 인천 서구 도요지로 54 경서동 209-3 교통편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안녕 예일아. 너는 인천박물관과 과학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인천박물관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나는 짜장면 박물관, 인천 어린이 과학관, 옥토끼 우주센터 등 정도? 너도 인천에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가본 적이 있는 곳일 거야. 하지만 이 외에도 인천의 박물관, 과학관이 굉장히 많다고 하기에 나는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곳이 아닌 너가 생소할 법한 박물관을 소개하려고 해. 바로 녹청자 박물관. 아마 그런 곳이 있었어? 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나도 이곳을 가보기 전까지는 몰랐고 무엇보다 이 박물관은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 더욱 모르더라고. 하지만 내가 막상 가보니까 유익하고 좋은 곳이기에 너에게 소개하려고 해.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있는 녹청자 박물관이라 하는데 모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손해잖아? 내가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두 눈 크게 뜨고 따라와. 녹청자 박물관은 외지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시내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하지만 박물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방문할 수 있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쉽게도 근처에 지하철역이 없기에 지하철으로만 가기에는 어렵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야. 너가 어떤 교통편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차로 오게 된다면 위에 적어둔 주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예일이 너 혼자서도 혹은 친구들과 올 수 있는 버스편을 알려줄게. 녹청자 박물관에서 정차하는 버스는 42-2, 44, 70이 있어. 물론 저 3개의 버스를 제외하고도 녹청자 박물관을 올 수 있지만 다른 곳은 도보를 이용해야 하니 개인적으로 저 3개의 버스를 추천할게.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 길을 잘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눈과 귀가 열리는 이곳.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앞에 녹청자 박물관 외관이 보일 거야. 녹청자 박물관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아담한 건물인 게 특징인데 바로 앞에 출입문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말고 건물을 감싸며 천천히 돌아보는 걸 추천할게. 전에 말했듯이 박물관이 외진 곳에 있는 게 특징이랬잖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끄러운 거리와는 다르게 정말 조용해. 그래서인지 박물관 근처에 자라있는 나무들도 더 건강해 보이고 잎들은 강한 초록색을 띠고 있더라고. 물론 단순하게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괜히 조용한 박물관 외관을 보며 걷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더라.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기분? 말로만 들었던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어. 그러니 너도 바쁜 현실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조용한 박물관 근처를 빙 돌아봐. 그렇게 되면 눈뿐만 아니라 귀도 열리게 될 거야. 운이 좋으면 노래하는 듯한 새소리도 들을 수 있지. 나는 박물관 외관을 감상하던 중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너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조용한 곳에 위치한 녹청자 박물관은 외진계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요즘은 산이 아닌 곳에서 조용한 곳을 찾는 게 흔치 않다 보니 이곳에 있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녹청자 박물관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 비록 산처럼 나무가 빼곡하고 새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심어져 있는 나무들과 새가 한 마리 혹은 두여 마리 정도 크게 노래하는 새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힐링되는 곳이었어. 내가 말한 대로 외관을 둘러보다 보면 알겠지만 건물 뒤편으로 가면 낮은 언덕이 있어. 그곳은 야외에 위치한 전시품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박물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또 한 번 그랬으면 좋겠어. 분명 느낌이 색다를 거야. 나도 그랬거든. 녹청자 박물관? 녹청자? 이쯤 되면 도대체 녹청자 박물관이 어떤 곳일까 생각될 거야. 지금부터 녹청자 박물관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 녹청자 박물관은 총 3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야. 처음은 1970년 6월 8일에 국가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서구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에서 출토된 녹청자에 대한 학술 자료의 조사와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곳이었는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이곳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존하려는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2년 10월에 경서동의 문을 열게 되었지. 하지만 관람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장소가 협소한 탓에 불편함이 발생하자 2010년 11월 19일에 신축하여 새롭게 개관한 곳이 바로 지금의 녹청자 박물관이야. 녹청자 박물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녹청자 유물과 도자기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 전시실, 현대 도예를 전시하는 기획 전시실, 도자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도예 정규 교육,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예 일일 체험. 이렇기에 녹청자 박물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학습 공간으로 좋은 곳이야.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녹청자란 무엇일까? 녹청자는 비교적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박물관을 관람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줄게. 녹청자는 녹갈색의 유약을 발라 구운 조질청자로 일상 생활용품으로 생산된 그릇이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던 초기 청자 이후에 도자기 제작에 있어 고려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방 수요를 위해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도자기이지. 양질의 고급 청자에 비해 그릇 표면이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보이지만 질박하고도 독자적인 유색을 보여줘. 다른 도자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멋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야. 우리 도자기 역사에서도 중요한 맥락을 이루는 도자기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렸으려나? 그럼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감상해 볼 건데 그 전에 박물관을 방문 시 알아야 할 2가지가 있어. 바로 입장료와 운영시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정보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단 입장료는 무료고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 명절은 휴관일이야. 그 외의 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하니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입장료가 무료인 만큼 다른 곳보다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휴관일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게 된다면 헛걸음할 일은 없을 거야. 과거와 현대 모두 담고 있는 신비한 박물관. 녹청자 박물관은 전시물이 전체적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어 고려시대 도공의 마음을 읽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역사 전시실, 현대 도예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획 전시실. 이렇게 한 박물관에서 과거와 현대를 모두 볼 수 있는 게 바로 녹청자 박물관의 2번째 매력 포인트지. 먼저 고려시대 도공의 마음을 읽는다 역사 전시실을 간략하게 소개할게. 이곳에는 청자가 유명했던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시대들을 거쳐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청자와 토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단순하게 녹청자와 청자, 토기 등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용성 넘치고 무궁무진한 녹청자의 활용도와 실제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된 노청자들이 전시되어 있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시물에만 있는 것이 아닌 글과 함께 설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 품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인천과 해안의 지역에는 왜 가마터가 많은 것일까? 혹은 많이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등 만약 예시를 든 것처럼 평소에 녹청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와 같은 내용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한들 역사 전시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생길 거야. 그럼 박물관을 더 자세히 돌아다니다 보면 궁금증에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역사 전시실을 둘러보다 보면 좁은 통로를 마주치는데 그곳을 쭉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획 전시실로 이동하게 돼. 아까 말했듯이 역사 전시실이 과거라면 기획 전시실은 현대라고 할 수 있어. 이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청자와 청자의 고정관념을 깨는 많은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지. 녹청자, 청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역사 전시실에서 봤던 작품들일 거야. 하지만 이곳 기획 전시실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작품들이 가득해. 눈이 즐거운 곳이기에 역사 전시실과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이야. 나 역시도 한 작품을 볼 때마다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
그래도 나름 우리가 알고 있는 녹청자의 모습을 한 작품도 있었지만 이게 녹청자라고? 라는 반응이 절로 나올 정도로 눈을 의심케 하는 작품들도 몇몇 있었지.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모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의 작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해. 이렇게 한 박물관의 과거와 현대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큰 매력 포인트지. 보통은 과거면 과거, 현대면 현대인 경우가 대반수이지만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직접 눈으로 녹청자가 바뀐 모습을 생생히 확인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야. 관람만 하는 박물관은 잊어라. 체험 가능한 박물관. 앞서 말했듯이 도의 정규 교육과 도의 일일 체험이 있다고 했잖아.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물관인 와중에 동시에 체험관인 셈이지. 이게 바로 녹청자 박물관의 마지막 매력 포인트야. 도자기와 그릇에 대한 더 깊은 역사를 알 수 있는 교육과정과 정규과정으로 도자기를 만들며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배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일일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일일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체험해 보는 것도 어디서도 못할 새로운 경험이니까 추천할게. 이렇게 매력이 가득한 녹청자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때? 물론 보고 방문해 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일이 너만큼은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어. 정말 조금이라도 말이야. 그 조그마한 관심이란 불씨로 인해 방문하게 된다면 분명 녹청자 박물관 안에서 수많은 장작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렇게 녹청자에 대한 매력에 빠져드는 거지. 비록 녹청자 박물관이 외진 만큼 교통시설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근처에 편의시설도 부족하다는 분명한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만한 장점과 매력을 갖추고 있으니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거야. 혹시 알까? 녹청자에 대한 관심이 생겨 더 알아보고 싶을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박물관에 그런 교육시설과 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냥 가서 감상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사전에 예약하여 친구들과 함께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하는 편이 눈뿐만 아니라 귀도 즐거운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 해설을 들으며 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할게. 그리고 만약 예일이 너 또는 너의 친구들 중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친구 혹은 역사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가 한 번쯤 꼭 들러봐야 할 곳으로 추천할 테니 매력 가득한 녹청자 박물관에서 만나. 인천도시역사관. 인천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인천의 미래 모습을 다양한 실물 자료와 모형을 통해 방문객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선사하는 인천도시역사관, 지금 소개합니다. 인천도시역사관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인천도시역사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채 5분도 안 되는 매우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물관까지의 짧은 거리이지만 막간을 이용해 주변에 개성 있는 디자인에 높다란 빌딩 숲을 감상해보며 걷는 것도 작은 팁. 그럼 이제 인천도시역사관 관람 시 중요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알아보죠. 관람 시간.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5시 30분엔 입장이 마감됩니다. 단 월요일은 휴무,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 이 길 휴관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학생들이 방문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좋겠죠? 방문 강추. 특히 방문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조금 생각해보았는데요. 인천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역사에 관심이 깊으신 분, 인천의 도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으신 분, 인천에 사는, 인천을 사랑하시는 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도시역사관,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 인천도시역사관의 전체적인 전시 구성은 크게 1층 근대도시관, 2층 현대도시관, 3층 도시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도시발전과 역사를 주제로 개항 후 근대도시로 새롭게 출발한 인천의 도시역사와 변천 과정을 그 어느 곳보다도 마치 실제 그 장소에 가 있는 듯 생생하게, 그 어떤 강의나 설명보다도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지루함은 노, 흥미롭고 재미있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 인천도시역사관 1층 근대도서관입니다. 1883년 개항 이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도시 인천의 형성과 변경, 역사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강조하는 생생하게, 아직 긴가민가 하실 텐데요. 곧 왜 생생함을 강조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조계인데요. 조계는 개항장의 외국인이 자유로이 통상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당시에 부산, 인천 등 여러 구역에 조계석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인 공동묘지였습니다. 개항 후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공동묘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만큼 외국인이 인천에 많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인천의 철로를 개통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여러 식량과 자원을 수탈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식량과 자원들 중 유독 쌀이 많이 수탈당하였는데요. 당시 그 수탈의 현장을 전시관 내에 쌓여있는 쌀포대들을 통해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근대화 건물의 축소 모습인데요. 근대 당시에 서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점차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이 건물들 또한 일본이 수탈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당시 근대 인천에 와 있는 듯 실감나는 전시물들이 많은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근대 건물의 축소판,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죠. 근대 인천의 거리 모습을 벽 위에 재현한 홀로그램과, 그리고 홀로그램 재현뿐만 아니라 실물 소품들을 이용해 전시관의 한 복도가 근대 인천의 골목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통로를 지날 때는 짧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다음으로 2층의 인천 모형관을 소개합니다. 1층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현대 인천의 도시들이 테마인데요. 대형 영상과 모형이 하나로 연동되어 인천의 위상을 강조하는 공간감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인천의 도시들을 홍보하기 위해 실제 도시들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니어처라기에는 너무 장대한 이 스케일, 그러면서도 건물 하나하나의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빌딩 하나하나조차 모두 실제 빌딩의 모양을 참고하여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노력과 장인정신이 들어간 듯한 이 압도적인 퀄리티의 축소판 도시, 꼭 직접 보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꼭 직접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의 산업, 교통, 주거 등 각종 인프라에 불빛이 들어오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조작 가능한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도시 미니어처에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며 마치 이 커다란 도시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도시 미니어처를 옆에서 찍은 모습, 안내판만 손으로 가리고 나면 정말 진짜 도시의 풍경을 찍은 것만 같지 않나요? 전시관을 둘러보며 이런 작지만 거대한 도시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조금 오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인천에 대한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관에는 현재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살기 좋은 인천, 즉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인천을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진행해야 할 산업,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인천의 과거가 가진 아픔, 그 아픔과 그 시기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런 아픔을 딛고 현대 인천이 이룩해낸 위대한 발전들과 이를 보여주는 장엄한 도시들을 보면 왠지 모를 감정들이 교차하며 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후에는
어딘가 찡하게 울려오는 듯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여 이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디오북 녹음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라서 무섭고 떨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갈수록 적응돼서 괜찮았어요. 실제로 해보니까 목소리 색이라든가 억양 이런 거 조절하는 거 되게 어렵고 보기와는 다르게 생각 의외로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잘 안 나온 것도 많고 많이 하고 싶었는데 또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이 상호이다 보니까 만약에 상호가 된다면 다음에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좋은 발음이나 억양이나 세기로 하고 싶다라는 정도. 기회만 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것도 경험이니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뭐. 다음엔 더 목소리 좋게.